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83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살피다 보면은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은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사주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기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지지 않는 경쟁력, 그 다음에 모험을 좋아하고 이러한 성향 때문에 상당히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주에 비겁이 많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사주 형국이라든가 어떤 오행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가정이 흔들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이 사주팔자에 많으면 인성을 빨아먹으니 어머니 덕이 없습니다. 인성은 어머니를 뜻하죠. 자, 사주에 비겁이 많게 되면은 비겁을 생하는 게 인성이죠. 인성이 많은 비겁을 생하다 보면 인성의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없습니다. 또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극하니까 아버지 덕이 없습니다. 비겁이 많게 되면 재성이 약하게 돼 있죠. 이 많은 비겁들이 재성을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재성의 힘이 빠져가지고 재성은 아버지를 뜻하죠. 그래서 아버지 덕이 없게 됩니다. 다음에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형제가 극히 심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형제덕이 없게 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은 거면 형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 많은 형제가 어떤 거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형제덕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덕이 없다 보니까 어려서는 가정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형국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라났었죠.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극한다고 그랬죠. 재성은 성인이 되게 되면 처가 됩니다. 배우자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처덕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또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관성을 무력하게 한다는 얘기죠. 비겁이 많다 보면 관성의 힘이 너무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성은 여자에게는 남편덕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덕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흔들리게 되겠죠. 또 관성은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죠. 자식도 약해지니까 역시 자식운이 약해지면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물론 사주 형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겁이 많으면 가정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김현현, 경호월, 병술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오와 시지의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내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오와 작은 촛불, 묘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까지.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해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겨져 오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의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 시지, 오한의 기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가대도 없네요. 무관성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술토기 또 큰흙, 작은흙, 경금, 큰새까지 좀 있네요. 그러나 사주팔자가 좀 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첫 번째, 간목이 큰 나무가 큰 불을 생하고 있고, 또 작은 나무는 작은 불을 생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죠. 이 비겁들도 힘을 보태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술토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큰 불에 힘을 빼줘야 되는데, 이 술토는 어떤가요? 원래 불을 품은 흙이죠. 그러다 보면 열기운이 있는데 화생토를 받다 보니까 불기운 옆에 있다 보니까 더 불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열이. 그러면 이 병화에 이 불들, 작은 불들까지 뺄 수 있나요? 힘을. 이 흙이 안 되죠.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거의 불하고 한통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가 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주가 강해진 이유도 되고, 또 오아울이죠. 여름이고. 결정적인 것이 물이 없죠.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있어야 쇠도 식혀주고 불도 좀 견제를 해줄 텐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이 불을 견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흙이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흙이 갈라터지고 가뭄에 갈라터진 열토다 보니까 불하고 한통속이 된 게 가장 결정적이고, 물이 없는 것도 결정적이 되겠습니다. 오아울이라는 것도 한몫하고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 흙이 토생금이 되나요? 식신생재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불이나 한통속이라고 그러죠. 열을 품은 흙이 오히려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오히려 쇠를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군비쟁제가 상당히 일어난 사주팔자잖아요. 이 쇠를 놓고 많은 비겁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군비쟁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술토로 잡으면 좋겠지만 이는 불하고 한통속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약하지만 녹고 있지만 경금 큰 쇠로 용신을 잡아준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용신의 힘이 너무 약하죠. 녹고 있어서.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불기운을 살급살급 빼줄 수 있는 흙기운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화생토, 토생금, 쇠까지 보호줄 수 있는 흙이 또 강한 불기운도 빼주니까요. 그래서 흙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흙 중에서도 진토라든가 축축한 흙이죠. 축토라든가 아니면 무토, 기토 이런 흙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토라든가 그 다음에 술토 이런 흙들은 불을 뿜는 흙이라 도움이 좀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흙 중에서도 물을 뿜는 흙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주에 보면 비겁이 제법 있죠. 오와 술토 안에 정화까지 군비쟁제가 일어난 사주고. 자, 먼저 아버지 덕을 볼까요? 아버지가 월간에 있는 경금이죠. 어떤가요? 불에 녹고 있고 흙이 거의 도움이 안 되면서 오히려 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덕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분이 공부를 꽤 했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꽤 했는데 사법고시까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운 흐름 보이시죠? 대운 흐름이 불기운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더더욱 쇠를 녹여버리니까 원래 사주팔자에 비겁이 이렇게 많아서 군비쟁제가 일어나서 쇠기운을 녹고 있어서 아버지 덕이 떨어지는데 대운까지 이렇게 흉하게 흘러서 결국은 이 아버지 대신해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낮은 공무원을 택해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이었고, 어머니 덕은 어떤가요? 묘목, 간목이 인성이 어머니인데 불에 다 타버렸죠. 물이라도 있었으면 수생목을 받아서 덜 했을 텐데 물이 한 방울도 없고, 그래서 불에 다 타버려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능해서 본인이 장남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형제덕은 어떤가요? 이 많은 형제들 군비쟁제라고 그랬죠. 재물 하나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경쟁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이분이 형제들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갔기 때문에 형제덕도 많이 떨어졌던, 형제가 짐이 됐던 사주팔자가 돼서 형제덕도 떨어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성인이 돼서 이성 배우자운을 봐야 되겠죠. 자, 이성 배우자운을 보니까 사주의 쇠가 이성 배우자죠. 재성으로서 여자죠. 어떤가요?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열기운이 줄줄 녹고 있다고 그랬죠. 군비정지가 일어나고 이러니 처의 건강,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이분 사별을 하셨다는 얘기죠. 사별을 하셨고 성격도 알만하죠. 관이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없고 강한 사주에 그 다음에 병술, 백호까지 이런 성격 때문에 또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한몫을 했습니다. 어떤 배우자운도 매우 떨어졌던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가 학문을 하지 않고 이 재성을 따라갔으면은 군비정지로 인해서 사업으로 다 망해서 더 굴곡진 삶을 살았겠지만 그래도 학문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공직에 갔기 때문에 굴곡을 그래도 덜 가졌던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많고 강해지다 보니까 어려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덕이 없어서 가정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배우자운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군비정지가 일어나서 배우자덕이 떨어져서 가정이 흔들린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보자고요. 을미년, 무자월, 무진일, 무오시에 태어나신 이번에는 여자분입니다. 이 사주도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간의 무토, 시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있는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미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미토, 작은 흙, 무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오와 작은 촛불까지. 이러면 사주가 아주 신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흙이 생해주는 오니까 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의 을목, 일지, 진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자수, 작은 물과 을목, 작은 나무뿐이다 보니까 사주에 비겁들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인성, 조그마한 인성도 힘을 보태서 아주 신강한 거의 최강사주라기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왜? 이 을목 작은 나무는 흙을 극하지 못하죠. 오히려 토다목절이 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최강사주까지 볼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이 을목까지는 너무 작다고 그랬죠. 할 수 없이 자수로 잡아야 되겠죠. 너무 용신이 약합니다. 거의 흙에 말라버렸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쇠를 받으면 좋겠죠. 큰 쇠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비겁들을 설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사주에 비겁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비겁이 많은 사주인데 가정운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어렸을 때 아버지 덕이 어떤가요? 이 자수가 용신이라고는 하지만 힘이 어떤가요? 이 많은 흙들에게 전부 군비정제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 이 사주팔자는 아버지 덕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덕은 어떤가요? 어머니는 오화가 있네요. 시지에. 그 다음 미토 안에 정화가 있는데 역시 강한 흙기운에 화생토 하다가 힘을 다 빠져버렸네요. 그러니 불기운도 나무에 생재도 없고 그러니 거의 소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러니 어머니 덕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제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많죠. 이 형제들이 이 물 하나를 놓고 군비정지가 쟁탈전이 벌어졌죠. 그러니 형제 덕도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과출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장년대 혼자 공장에 다니면서 이 많은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덕, 어머니 덕 없고 형제 덕도 많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비겁이 많아서 가정이 흔들렸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분이니까 관성을 봐야 되겠죠. 관성은 을목이 있고 미토하는 을목, 진토하는 을목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나무들이 많은 비겁, 이 큰 광활한 대지가 이 작은 풀 정도는 전부 묻어버리죠. 토다목절, 토왕목절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거의 꺾여버렸네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분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요. 이 진토가 상부살이 되죠. 상부살이 되고 그 다음에 미토가 부성인묘가 되고 이런 것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죠. 이 살기운도. 그래서 배우자운이 매우 떨어졌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이가 꽤 드셨는데 결혼을 안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형제들 뒷바라지 하면서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다면은 이러한 이성과의 굴곡이 있어서 배우자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아버지 덕, 어머니 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덕과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운이 떨어졌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세기운도 자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없이 미혼으로 살았던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 비겁이 강하게 되면은, 많게 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팔자의 구성, 형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에 비겁이 많으면 보편적으로 또 사주 형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